하는 기관과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지구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빼놓고는 우리 대한민국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40달러에 불과해 무기는커녕 쌀을 살 돈도 없어 강대국들이 버린 고물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받아 사용하던 대한민국은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군사 대국이자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인구를 가지고 그렇다고 변변한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처럼 빠르게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류 근대 강대국의 역사로 보자면 일종의 갑툭튀 같은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강력한 이유는 병사들 개개인의 투지와 전투력에도 있지만 우수한 무기에도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이 되고 BTS가 현재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 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방산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해외에서 떡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 무기 탑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흑표, 일단 그 이름부터 간지 쩝니다. 2014년에 첫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미국의 M1A2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의 비교에서도 그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흑표는 기동력과 공격력 그리고 생존력에 있어서 모두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흑표의 120mm 55구경 대용량 활광포는 아주 강력해서 장갑이 유독 튼튼한 미국의 M1A2 전차 빼고는 흑표의 주포 한 방으로 다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150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55톤의 무게에도 무려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면서도 자동 추적 장치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흑표의 대당 가격은 86억 원이며 2004년 터키에 4천억 원어치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수입 계약을 위해 국방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을 기점으로 적지 않은 양의 흑표가 중동 지역과 인도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개발 비화를 가진 전차형 대공 무기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얼마 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동안 세계 방산 기술의 지형적인 변화 때문에 어렵게 개발을 해놓고도 빛을 못 보다가 드론의 출현으로 갑자기 그 가치와 수요가 떡상하게 된 무기입니다. 비교적 사정거리가 짧아 하늘을 높고 빠르게 나는 최신식 전투기를 잡는 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진 않지만 낮고 느리게 나는 드론을 잡는 데에는 최적화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송유관 보호를 위해 사우디에 대량 수출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주변의 다른 산유국들 역시 비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흑표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초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무기입니다. 신궁은 무게 약 20kg에 길이도 1.7m가 좀 안되는 휴대용 대공 무기입니다. 기존의 최고의 휴대용 대공 무기였던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스팅어, 그리고 프랑스의 미스트랄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이 바로 신궁입니다. 신궁은 쉽게 말하면 들고 다니는 비호입니다. 병사 한 명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 하늘에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또는 드론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95%의 명중률로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7km나 되는데 발사된 소형 미사일이 적 비행기 근처에 가면 약 700개의 파편으로 폭발하면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소개한 비호의 양옆에 장착되어 있는 대공포 뒤쪽으로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 기기가 바로 이 신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비호의 신궁을 더해서 지금의 비호 복합이 된 거죠. 병사들이 직접 휴대하는 것 외에 비호의 경우처럼 장갑차나 전차에 장착하거나 또는 차량에 장착하는 등 활용 변수가 워낙 많은 부분 외에도 높은 명중률과 휴대 편의성 등과 같은 성능이 워낙 뛰어나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드론의 등장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중동에서 앞으로 큰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궁에서 발사하는 소형 유도 미사일 한 대의 가격은 약 2억 원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무기 중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포탄을 무려 40km 멀리 있는 적진을 향해 쏘아보낼 수 있는 데다 1000마력의 엔진을 품고 있어 시속 60km의 속도로 신속히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15초 만에 무려 3발이나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발한 자주포는 이것보다 더 느리고 사정거리도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97년 터키에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에 수출했으며 현재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 수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약 1,50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K9과 그나마 제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성능을 가진 무기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뿐입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K9은 40억 원인 반면 PGH-2000은 대당 180억 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한 예로 2016년 노르웨이 정부는 무기 수입에 앞서 동계 무기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2대나 참가시킨 독일 자주포는 모두 고장으로 중도 탈락했지만 딱 한 대만 참가시킨
투자시킨 K9은 너끈히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그 결과 오늘날 노르웨이의 자주포 부대는 모두 K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K9은 약 2조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K9의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이길 무기가 없기에 앞으로 더욱 많은 K9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잠수함은 만들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탱크 같은 무기를 만드는 국가는 많지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게다가 그것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을 꼽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만이 우리보다 잠수함 수출 규모가 더 큽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대국인 미국은 자국의 잠수함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98년도부터 림팩과 키노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상전쟁 게임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전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4년 림팩 훈련 때는 한국의 장보고함 잠수함 혼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2척의 이지스함을 포함 순양함과 구축함 등 총 30척을 격침시키는 동안 단 한 번도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해군의 뛰어난 잠수함 운영 능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만든 잠수함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2200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하였고 올해 2차 계약에서 3척을 추가로 더 계약했으며 5년 후 3차 계약에서 추가로 4척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있을 인도의 7조 6천억 원 규모의 인도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에 프랑스와 독일 등 5개국과 이미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성능은 물론 가성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지난 10년간 무려 12배나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 선진국들이 놓친 니치마켓, 즉 기갑 무기들을 가성비를 앞세워 수출을 늘려갔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잠수함과 전투기용 엔진 그리고 사거리 1500km짜리 순항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만들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미군이 갖다 버린 칼빈과 수통 얻어쓰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국방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가 아닌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대중문화 분야에서처럼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여기 다 자라지 않은 거위가 있습니다. 이 거위는 성체가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위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 이 거위를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잡아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쳐주는 곳에 팔아야 할까요? 이처럼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이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무기 개발인데요. 한국의 방산무기들은 세계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성과는 세계도 놀랄 만큼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 방위산업 수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청은 아세안 국가 정상 및 국방 관계자들과 우리 방산 현장 방문과 방산 관련 양해각서, MOU 체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방산시장 규모는 전체 약 15조 원의 매우 큰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5조 원, 말레이시아 4조 원, 필리핀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터키 및 페루와 함께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거점 국가로 수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 국가 중 한국의 점유율은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4위인데 전체 비중 중 12.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로 필리핀과는 방산물자 조달에 대한 시행약정 개정안을, 싱가포르과는 화생방 분야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기 시장은 다른 시장과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판매하는 해당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 여부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첨단 무기일수록 그런 부분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금사략의 시장을 일본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무기 수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기존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허문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 연합,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호주 등 주변국들과의 접촉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카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X, IF-X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으로의 KF-X 수출 확산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FA-50과 KUH, 수리온 등의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3척의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3척을 추가 수주에 건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하나그룹은 말레이시아에서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건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 해군 전투체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2.75인치 유도 로켓과 130mm 유도 로켓,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장거리 레이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한테 무기 판매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하실 텐데요. 이런 답변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 중에 무기 수출 비중이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군사력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주변 국가들에게 무기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한 무기가 해당 국가의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다른 무기로 전환하는데 꽤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왜 유독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할까요? 가격이 싸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신의 기술이 들어가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기 교역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기술 이전이나 시스템이 신압으로 미국산 무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단번에 무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육해 공군의 연계성도 따져야 하고 국가 안보가 달려있는 사항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한 무기도 종종 발생돼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지속적인 방산무기 개발로 세계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아이템은 지상 방산 시스템인데요. 강대국들은 군사동맹 혹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전략무기를 배치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전략무기의 핵심은 항공기와 미사일 등 유도무기입니다만 제대로 된 전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소유한 소수의 국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기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상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 개발과 조달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고 반면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방산 기업들만으로 자국 국방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없어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무기 체계 교역량의 약 15%는 여전히 전차, 자주포, 장갑차, 대공차량, 재래식 전투기 등 지상 시스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래식 무기 시장만 약 900억 달러로 110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태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재래식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한국의 무기는 신뢰성도 높은 편입니다.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등 친서방 국가들은 한국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갈등 요소가 크지 않아 좋은 제품이 있다면 무기 수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는 세계 최상위권 성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해외 수주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북해 지역에서부터 중동 지역까지 기후가 다른 국가들에서 모두 채택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고 K2 전차는 올해부터 2차 양산과 더불어 세계 1위권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도무기와 항공무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데요. 중고도 방공미사일 체계인 MSM의 양산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순항미사일인 현무3 등이 양산 10년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항공무기는 초음속 훈련기 한국항공우주의 T-50이 대표격인데 T-50은 국내 무기 체계 수출 실적의 51%를 차지할 만큼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또한 첨단 장갑차 레드백은 9월 16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등의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으로 사막형 K2 흑표전차도 개발 중인데요. 사막에서 열을 막는 차열 효과와 위장 효과를 위해 모래석 도장을 적용하고 또 전차 기동 간 모래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 측면에 모래먼지 저감용 고무 스커트를 장착하는 등 중동 현지에서 운용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 장병들의 개인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차세대 개인 및 공용화기도 공개됐습니다. 국산 아이언맨의 기반이 될 근력 증강 로봇으로 웨어러블 로봇 방식입니다. 5kg 정도 무게의 기기를 오드에 장착하면 30kg에 달하는 물건도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고 13kg 정도의 유압 파워팩을 장착한 기기를 착용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육군 공병부대에 시범 운영한 결과 25% 정도의 체력 부담 저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력 증강 로봇은 미래 보병 체계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착용 로봇 기술은 향후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 재활의료 분야, 실버산업, 농산업 등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뿐만 아니라 2020년대에는 새로운 국산무기 체계가 다수 나올 예정인데요. 우선 소형 무장 헬기 LHA 사업은 2022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또한 LHA 주력 무장으로 사용될 청검 대전차 미사일도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X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한국형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목표로 하는 LSAM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다량의 무기 체계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국방부도 개발비를 확보하는 중인데요. 국방 예산은 앞으로 4년간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방 예산은 2019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 1,500여 원으로 편성됐는데 5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무기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본도 꾸준한 국산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F-35와 이지스 방어체계 등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고 90% 이상 국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세계 무기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거위는 다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거위가 지금 당장 황금알을 못 낳는다고 버려야 할까요? 지금 한국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게 할지 아니면 그 거위를 잡아먹을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